과외 좀 하다가 컨설팅만. 근데 컨설팅을 오래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입시 컨설팅을 한 게 아니라 학습 컨설팅을 했어요. 얘가 왜 공부를 안 하냐, 또는 해도 왜 안 되냐,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걸 전과목을 상담하는 걸 했었는데, 예전에는 입시가 저도 그렇고 또 예전에 20대 때 컨설팅을 시작할 때는 그냥 공부를 잘하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그런 때라서 입시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잘한다고 원하는 데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입시를 제가 월드컵을 했던 2002년부터 이렇게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도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뭐가 안타까웠냐면 준비를 안 해서 또는 소홀히 해서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의 숫자보다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써먹을 수 없는 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를 못 가는 경우가 몇 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서 쓰려고 앉아있는데 어이구 쓸데없는 걸 했네 라는 걸 서로 알게 됐어요. 엄마랑 애랑 저랑. 그러니까 그럴 때 애는 뭐 나 뭐 한 거지? 이러고 엄마는 미안하다 울고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울고 또 애도 울고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미리 해야 된다. 미리. 이 입시 컨설팅이라는 건 미리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해보고 학부모도 일단 또 여기 원장님을 일단 이 학원에 계신 분들도 제가 입시 교육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부터 입시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입시를 아시는 분도 있죠. 뭐 큰 애가 있어서 대학을 보내봤다 이러면 입시를 경험해봤으니까 알고, 아니면 우리 애가 이번에 처음이다 그냥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의 주된 학년이 예비 고1? 예비 고1 말고 다른 학년도 있으신가요? 둘째가? 둘째가? 큰 애가 예비 고1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1. 중2요. 중2. 알겠습니다. 예비 고1은 다 그렇게 준해서 있습니다. 이번 학년은.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문이과가 통폐합된다 라고 하면서 교과서도 좀 바뀌고 그런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교육 개정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저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것들을 그냥 합쳐서 뭔가 배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회를 과학을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배운대요. 이제. 그래서 대치동에서 예비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이거 하는 게 개강이 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기 들어가야 된다. 영어 수학은 그냥 손에 모르고 무장이 돼 있는데 우리 애가 사회 안 했거든요. 이과 갈 거라서. 또는 우리 애 문과 갈 거라서 과학을 좀 소홀히 했는데 이 다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수능은 안 보기로 됐죠. 그래가지고 그 강의 다 그냥 폐강됐어요. 하여튼 폐강됐다고요. 이 나라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처음이니까 막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중학교 과정이 70%가 들어있다. 별로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나라에서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뭐 아직 교과서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말을 믿죠. 뭐. 믿기로 하고. 어쨌든 예비 중학교, 예비 중3 되는 부모님은 아마 수능을 이걸로 본대요. 근데 정확히 정해지질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은 이거는 배우는데 수능은 안 보는 걸로. 수능은 그냥 지금 애들처럼 보는 걸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운대요. 넘어가요.
수학은 우리 원장님이 더 잘 아시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50살이라서 제가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있나요? 없죠. 초등학교가 있죠. 명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국민학교라는 게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수학원이라고 했던 것이 좀 수학수라고 했던 게 지금 수학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또 새로운 수학원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런데 근데 결국은 뭐냐? 별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애들도 그렇지만 엄마도 야, 수학원이 뭔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문이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어 국문학과 가는 애랑 기계공학과 가는 애랑 똑같은 수학을 보는 거냐 수능을 아니면 서로 다른 걸 보는 거냐 결정이 안 났어요. 근데 아마 같은 걸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다 이런 대학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국문학과 애들한테 이거랑 똑같이 수능을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흐지부지 돼서 그냥 다음에 결정한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문이과가 통비학 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갈 때는 공과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인문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다 대학은 분과별로 존재하니까 문이과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아마 수능은 현재의 문과 수능, 이과 수능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큰 애가 현재 고2나 고2 고등 현재 고등학생이 큰 애가 대학생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는 건데 아직 고등학교를 보내본 적이 없는 부모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성적이 떨어지냐 이거. 그 이유를 부모가 모르면 아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 보세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라는 것으로 해요. 절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점수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몇 등인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점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90점이 넘으면 A 주는 겁니다. 저 때는 이렇게 수업 점수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이걸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냐 90점을 맞았냐 똑같은 거죠. 10점 차이가 나는데도. 반면에 89점은 이제 아까쯤만 B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중학교는 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낼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A가 그냥 30% 정도 나오면 어때? 한 20에서 30% 나오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맞추려고 한다고요. 25%나 30% 사이. 그런데 우리 동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중학교 애들이. 그러면은 시험을 쉽게 내면 A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괜히 어렵게 내가지고 A를 적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학교에서.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애들이 이거 가지고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거예요. 시험을 어렵게 내서 애들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죠. 만약에 우리 동네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시험을 더 쉽게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지만 어디라고 할까? 김포라고 할까요? 김포 막 평양에 있는 데라고 할까요? 거기 애들이 일산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한다고 가정해보고 일산 중학교 뭐 수학 시험지 거기 갖다 주면 걔는 90점이 아니라 80점이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그런 데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결국 쉽게 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우리 애가 기본 실력도 탄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A가 나오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벼락치기를 해서 A 나오는 학생이 있고, 또는 과거에 열심히 해놓은 걸로 먹고 살면서 지금 놀면서 A 나오는 학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엄마는 모르는 거죠. A가 나왔으니까 그냥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하면서 A를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렴풋이 알죠. 아시죠? 그러면 야, 열심히 안 하고 A를 받는 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고 A를 받아야지 라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잘했어. 놀아도 A인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묻죠. 열심히 하지 라고 얘가 얘기해줘. 아 그래 그럼 됐어. 저한테 좀 놀아야지 뭐. 야 100점 안 맞으면 어떠냐? A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성적표가 이렇게 생겨서 나오는 게 있지만 대학이 이걸 안 써요. 대학이 쓰는 성적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1, 2, 3, 4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특목 자사고는 요걸 많이 가져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A를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받는 거죠. 90점이 넘으면 받는 거예요. 90점이 넘으면 받는 건데, 그러면 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1등급은 몇 점 맞아야 받는 거예요? 예,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등수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엄마 나 90점 받았어. 의미 없어요. 우리 반 애들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래서 딱 4%만 1등급이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150명짜리 학교에서는 6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300명짜리 학교에서는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등이라는 게 뭐냐? 국어는 국어대로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 수학은 수학대로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 영어는 영어대로, 사회는 다 각각 과목마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와 이 세 개를 합쳐서 몇 등 했어?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발생하는 건데, 12명만 1등급을 줘야 되는데 동점자가 많아버리면 이게 이제 큰일이 나는 거다. 시험을 나름 어렵게 냈는데도 40명이나 100점을 받았다. 그럼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내야 돼요. 어렵게 냈는데도 20명이 만점을 받았다. 그럼 8명을 뭘로 잘라낼 수 있죠? 네, 수행평가로 잘라내요. 수행평가가 이거예요. 거기 니네 팀 1, 팀 2, 팀 3팀 숙제해와, 발표해와 했는데 우리 애는 열심히 했는데 팀 애들이 안 도와줘. 그래서 애가 100점을 2번 맞고 수행평가가 안 좋아서 2등급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좀 열받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걸 막고 싶죠. 어떻게 막냐? 중간고사부터 완전 어렵게 내요. 완전 어렵게 내요. 왜? 점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놀아도 90점 넘었던 애인데 고등학교 와서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72점.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야, 뭐야? 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서 왜 점수가 떨어졌어? 그럼 애가 뭐라 그러죠? 시험이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선행학습 금지 법안 때문에 선행학습을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계산이 복잡해요. 시간 내에 풀지를 못해요. 이 손이 훈련이 안 되냐. 문제를 적게 푼 애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들도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서 우리 애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안 해서 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아우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그래요. 알았어. 너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 다른 애들도 어려운데 너보다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더해. 더해서 걔를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데 자,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반이 30명이라고 치면 그 반이 10반이다. 반 수준이 똑같다면 1등만 1등급이에요. 2등, 3등이 2등급. 4등부터 3등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4등인데 3등급이라는 거죠. 그럼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 내신이 3등급이면 뭐라 그래요? 인서울이 안 돼. 이런 말은 우리 다 그냥 들어봤잖아요. 입시를 몰라도 이런 얘기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중학교 때 너라도 90점 넘어서 A 받았던 우리 애인데 거의 정답이 A인 우리 애가 인서울이 안 된대. 아니 여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4등인데 하여튼 3등급이에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야 열심히 해서 얘를 이겨봐 라고 하는데 얘네가 어떤 애냐 하면 뭐 상상고 갈래다가 뭐 안 가는 애들이거나 일부러 갈래다가 아이 이 동네에서 계속 잘해야지 이러고 안 갔거나 뭐 민사고 받다 떨어졌거나 이런 애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뭐 선행도 뭐 1년 선행하고 막 이랬는데 고1 과정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얘 막 고2까지 끝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애예요. 얘네 셋은. 그걸 우리 애가 느꼈다고 해보세요. 엄마 도저히 못 이겨요 쟤는. 왜? 쟤네 블랙라벨 왼손으로 풀어. 난 오른손으로도 못 푸는 블랙라벨을 얘는 왼손으로 풀어.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우리 애가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애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맞죠? 어쩌면 얘도 A 받던 애예요. 어쩌면 얘도 A 받던 애예요. 중학교 때. 근데 이렇게 뻗어버린다고요. 등급 수학에서 또는 뭐 국어, 영어 이런 데서 뻗어버려요. 엄마 사회나 과학은 내가 걔 이겨요. 근데 어쩌면 수학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얘를 피해서 이런 애들이 주로 이과를 간다고 하니까 이런 애를 피해서 문과로 도망가서 인생의 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학 못하는 애는 이제 문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과로 가면 성적이 더 떨어져요. 그럴 때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거냐. 얘가 벌써 아이씨 안 돼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 라고 느낍니다. 아버님도 오셨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삼성의 이재용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보시는 꿈을 갖는 건 어떤가요? 그게 없는 꿈이에요. 그죠? 그게 없잖아요. 아니 매주 로또가 맞아도 이재용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재용을 뭘로 이겨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너 얘를 이겨봐.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이겨봐.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이제는 훈련되어 있어요. 이 내신다는 게 기계처럼.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애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대학은 가야 되겠습니까? 내신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돌파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파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파구랍시고 제시해 주는 게 뭐냐 이거죠. 부모가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가 얘기를 해줘요. 이거 해라. 너 내신 안 되잖아. 그럼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비교과라는 건데 그걸 하면 진짜 원하는 학교를 가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제 그런 거를 설계하는 것이 입시의 기본이다라고. 얘가 수시랑 정시로 대학을 가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상상고라고 해요. 상상고 갔다. 좀 부럽죠?
어떤 집에 상상도 갔다 그러면 막 부럽지 않나요? 아씨 어떻게 키운 거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상고 가면 왜 부럽냐? 뭔가 대학을 잘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상상고 학생 중에 원하는 대학 가는 애가 절반이 안 돼요. 이 하위권 50%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요. 또는 가더라도 원하는 과는 아닐 거예요. 어느 학교나 하위 50%에 들면 흠뻑 자사고도 사실 좀 다니는 내내 또는 입시 결과도 대부분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브랜드라 갖고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동네에서 일반고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신을 좀 더 잘 딸 수 있는 데를 골라서 가는 게 좋으냐는 애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다.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잘해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면 내신하고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요. 요거는 논술을 잘해야 되고요. 뭐 요건 적성이나 면접을 잘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대학은 정시랑 수시로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정시나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찾고 그걸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너 공부 잘했어? 상상고 가. 상상고 가서 실패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물론 일반고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패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냐를 하려면 우리 애가 정시인지 수시인지 수시에서도 무슨 전형인지 어디에 적합한지를 알아야 그거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입시니까 대입을 모르면서 고입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어쩌면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수시랑 정시랑 벌써 명칭이 다르죠. 그러니까 뽑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뽑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가 다르니까 제일 좋은 건 둘 다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둘 다 준비하는 건 많으니까 하나만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나요? 그럼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엄마 나 수시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얘랑 뽑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수시가 아니고 엄마 난 수시에서 무슨 전형으로 하면 좋겠어. 그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걸로 가야지 라고 바꾸는 순간 전혀 쓸데없는 준비를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좀만 더 볼게요. 원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엄마 나는 이 전형으로 가, 이 전형으로 가, 이 전형으로 가? 나 뭐로 가? 라고 얘가 물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해요?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입시 몰라. 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다 컸잖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죠? 네. 엄마가 카드 줄게. 학원에 가. 어? 학원 가서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모르니까. 선택을 잘 해야 집중할 수 있는데 선택을 네가 해. 이제 컸으니까. 엄마도 네 나이 때는 엄마가 알아서 했어. 입시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데 엄마 얘기하면 뭐하네. 특히 아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때는 너 다 알아서 했어. 학원도 안 갔어.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너 어렸을 때 전철 타고 다녔어. 왜? 운전하면 편하잖아.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택을 애가 할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애가 할 수 없어. 왜? 이건 도대체 뭘 잘해야 되고 어떤 애한테 유리하고 이건 뭘 잘해야 되고 어떤 애한테 유리한 거를 정확히 알아야 선택할 수 있는데 애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선택하는 걸 도와줘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라고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그 엄마들이 왜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를 자주 가냐. 혹시 선택하는 데 뭐 도움이 되는 소리를 듣나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건데 결국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할 건데 그게 아이들마다 다르고 성향마다 다르고 성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S클래스에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줄 건지는 일단 후반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입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 보세요. 여러분, 말이랑 마차가 뭔지 다 아시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 말을 하나씩 기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저 학생은 기르는 말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넌 말 상태가 좋으니까 마차도 좀 잘 만들어서 좋은 이동수단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뭐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머님 말 상태가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말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그냥 말은 그냥 내주시고요. 마차를 좀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뭔가 이상한 거죠. 마차라는 건 말이 없으면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네, 마차는 쓰레기예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말 상태가 안 좋은데 마차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럼 싫어. 난 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난 마차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를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너는 내신이 좋으네. 비교과는 해. 네. 넌 내신이 안 좋네. 비교과라도 해. 네. 비교과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말 상태가 안 좋은데 열심히 마차를 만들고 막 금을 가르고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쓰레기예요. 말이 안 좋으면 마차는 쓰레기예요. 근데 대학에서 말 상태가 안 좋은데 마차가 좋다고 몇 명 뽑은 걸 꼭 발표를 해요. 엄마, 저기 봐, 말 상태가 안 좋은데 마차가 좋아가지고 한양대를 갔어. 이런 걸. 그런 대단한 성공 신화를 보고서 그렇다면 나도 말은 어차피 안 되니까 버리고 마차라도 해야 되겠어라고 그렇게 부추기게 된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요 세트가 중요하게 쓰이는 전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이 세트가 반영이 아예 원래 안 되거나 반영한다고 해놓고 의미 없게 하는 전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얘는 정시지만 이런 건 수시거든요. 엄마 난 수시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신이 좋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시인데도 내신이 의미가 없거나 비교과까지 의미 없는 전형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세트가 좋으면 가는 전형과 이 세트가 안 좋을 때 선택하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수시 정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넌 내신이 안 좋네. 그러면 뭐야? 난 수시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근본적인 배경만 설명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세상이 이제 그냥 닥치고 수시예요. 왜 닥치고 수시냐? 많이 뽑거든요. 때는 70에 때니까 30%니까 2배 이상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지. 둘 다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 개 준비가 편한데 조금 뽑고 이걸 많이 뽑으냐 이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에서도 예체능을 뽑고 정시에서도 예체능을 뽑습니다. 어디서 많이 뽑을까요? 네?
아니 정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을 잘하는 데 뽑는 거라고 했으니까 수능을 잘하니까 나 미대 가야지. 이상하잖아요. 어? 너 수능을 잘하니까 체대 가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체 있는 건 여기서 많이 뽑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체 있는 대학 갈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안 갈 거라면 여기서 예체능 뽑는 인원은 빼야죠. 아니, 빼야 되잖아요.